자, 26번 한번 봅시다, 이제. 그림은 이 3주기 원소 ABC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온의 전자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고 AC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은 A2C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모두 이온의 전자배치가 네온과 같다는 건 2주기면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 3주기면은 금속 원소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런 후에 A와 C로 이렇게 화합물이 생성되는 걸 봐서는 A가 금속이면 C는 비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26번 봅시다. 그림은 이 3주기 원소 ABC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온의 전자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고 A와 C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은 A2C다 했어요. 자, 일단 전자배치가 모두 네온과 같다 그랬으니까 2주기면 어떤 원소? 비금속 원소. 3주기면은 금속 원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 이온 결합 화물이 A2C가 생기는 걸 봐서는 앞에 있는 A는 금속, 그리고 C는 비금속일 거다. 이런 것도 추측이 가능해요. 그죠? 거기에 덧붙이자고 하면 A2C로 이온 결합 화물이 형성되는 걸 봐서는 A는 이온화되면 플러스 1가, C는 이온화되면 마이너스 2가일 거다도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럼 플러스 1가니까 얘는 1쪽 원소일 거고 1쪽에 3주기니까 A는 뭐다? 나트륨이 될 거고 C는 2주기에 마이너스 2가로 이온화되는 거 봐서는 얘는 16쪽 원소, 그래서 산소일 거다. C는 산소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 B, C의 이온 반지름 크기를 보니까 우리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이온 반지름은 핵 전하량과 반비례한다 그랬죠. 핵 전하량이 크면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랬어. 근데 C는 일단 2주기니까 핵 전하량이 제일 작아서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클 건 알고 있고 A보다 B가 지금 이온 반지름이 더 작은 걸로 봐서는 B는 A보다 원자 번호가 더 큰 3주기 금속이겠구나. 대충 때려 맞추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자, 아까 A는 우리 나트륨인 거 알고 있고 C는 산소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읍시다. 자, 보기 볼게요. 기억. 원자 반지름은 B가 가장 크다 했어요. A, B가 3주기니까 C보다는 클 텐데 A, B 중에서는 A가 원자 번호가 더 작죠? 원자 번호가 더 작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A가 제일 클 겁니다. 기억 틀렸죠? 그 다음 니은. 전기 음성도는 C가 가장 크다? C만 비금속이니까 금속보다 일단 비금속이 정금속보다 더 크죠?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다. 제1 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그 이온화 에너지 간의 비를 나타내는 거고 A는 1쪽 원소니까 제1쪽 원소는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크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제2 이온화 에너지는 1쪽에서는 이제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다 떼내고 안쪽 껍질에서 전자를 빼내는 거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크다 그랬어. 따라서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26번의 정답 뭐가 되겠어요? 4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27번 볼게요. 자, 그림은 원자 ABCD의 제1 이온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BCD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중 하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ABCD의 배열을 보니까 A가 제일 작고 BCD 점점 증가하는 순으로 배열을 했네. 자, 그럼 우리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면 같은 2주기인데 같은 주기에서의 이온화 에너지 경향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자, 이온화 에너지 경향은 쭉 증가하다가 두 번 이렇게 주춤한다 그랬어. 여기가 어디? 12족에서 13족, 12족이란다.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랑 여기는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랑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각각 족 따져보면 리튬 1족, 베릴륨 2족, 붕소 13족, C, 탄소는 14족이죠. 따라서 베릴륨에서 붕소로 넘어갈 때 반대 경향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은 A는 리튬, 그리고 제일 큰 D는 탄소고 베릴륨과 붕소가 순서가 바뀌어서 B가 붕소, C가 베릴륨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ABCD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어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았던 A가 반대로 원자 반지름은 제일 커야겠다. 일단 A가 제일 안 큰 애들 지워주고 그 다음에 B는 붕소고 붕소보다는 C, 베릴륨이 그 두 번째가 되겠죠. 베릴륨이
원자 번호가 두 번째로 작으니까. 따라서 C가 B보다 큰 애들을 찾아야 돼요. C가 B보다 커야 된다. 얘 안 되고 얘도 안 되겠다. 남는 거에 4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는 베릴륨 다음에 붕소순이 되니까 C, B, D 순으로 원자 반지름이 나야겠죠. 그래서 A, C, B, D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우리 원자 반지름은 예외성이 없었어요. 그저 이온화 에너지만,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만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그리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이 차이를 보인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8번 볼게요. 표는 네온 원자의 서로 다른 전자 배치 가나에서 각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보시면은 가는 지금 K 껍질에 2개 있으니까 1s 오비탈에 2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 껍질에 8개 있는 거 보니까 2s 오비탈에 2개 차고 2p 오비탈까지 가득 차야 8개가 되죠. 이렇게 차 있는 게 가의 전자 배치고, 나의 전자 배치는 어떻겠다. 1s 오비탈 2개니까 가득 차고 2s 오비탈을 채우는데 7개네. 그러면은 지금 2s 오비탈에 7개가 차 있고 M 껍질에 하나가 차 있는 거 봐서는 3s 오비탈까지 지금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죠? 즉, 지금 L 껍질에 가득 차 있어야 할 게 M 껍질로 넘어간 걸 봐서는 나는 어떤 전자 배치?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고 가가 지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ES, EP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됐을지 몰라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싸움 원리, 훈트의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 다 그러니까 이미 위배된 거니까, 그쵸? 이 안에서는 어떻게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겠다. 그냥 보기 보면서 우리가 어느 게 맞을지 틀릴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기억, 가에서 전자 껍질 L의 모든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다 했어요. 같은 전자 껍질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건 뭐만 그렇다? 우리 수소의 전자 배치만 그렇다. 즉, 전자가 하나 있을 때만 ES에 있나 EP에 있나 에너지 준위가 같지, 지금 이런 네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ES에 있는 에너지 준위랑 EP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서로 다르다. 네,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6개이다 했어요. 일단 나를 보시면 1s, 2s, 2p인데 EP에 지금 L 껍질에 전자가 7개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 이상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오비탈의 수는 하나, 둘, EP에 3개, 총 5개, 3s까지 6개가 되네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했어요. 이거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나에서는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M 껍질에서 떼어내는 게 더 쉽겠죠? 그리고 가에서는 L 껍질에서 떼어내는 게 쉬운데, L 껍질하고 M 껍질 중에 어느 게 더 원자 핵과 가까워? 안쪽에 있는 L 껍질이 원자 핵과 더 가깝겠죠? 따라서 당연하게도 원자 핵과 멀리 있는 나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게 가에서보다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가겠다. 디귿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겠고, 28번의 정답 몇 번? 네, 2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29번 또 볼게요. 그림은 25도씨 일기압에서 원소의 밀도를 원자번호 1에서 40번까지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참 그냥 원소의 밀도만 나타내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운 건 어디까지야? 1번부터 20번까지밖에 안 외웠죠? 그러니까 뭐 뒤에가 아마 크게 중요한 얘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기억부터 볼게요. 구간 가에서 제1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의 원자 번호는 2다 했어요. 자, 일단 우리 제1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려면, 제1이온 에너지가 크려면 일단 뭐가 해야 돼? 껍질 수가 작을수록 제1이온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 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작으니까. 그리고 안정한 상태의 원소일 때 제1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다 그랬죠. 따라서 안정한 상태의 원소라는 건 뭘 얘기해? 우리 18쪽 원소가 같은 주기일 때는 제1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다 그랬어. 18쪽이면서 껍질 수가 제일 작은 거 원자 번호 몇 번?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이 되니까, 네,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볼게요. 17쪽 원소는 모두 기체이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라 그랬어요. 17쪽 원소 우리가 4개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4개 있는데 각각 상온에서 기체, 기체, 액체, 고체, 기기액고의 형태를 가진다 했어요. 따라서 지금 플로린하고 염소만 기체고 브로민하고 아이오딘은 고체, 액체와 고체니까 니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다음 디귿 원자 번호 36인 A는 비활성 기체이다 했어요. 디귿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긴 한데, 자, 일단 보시면은 36번이 A잖아. 자, 얘 밀도를 봤을 때, 밀도가 굉장히 0에 가깝죠. 밀도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일단 A가 기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 기체.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몰라도 일단 기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얘가 과연 비활성 기체일까를 따지려면 뭘 생각을 해야 되면, 주변 원소들이 밀도를 보면 돼. 자, A보다 한 번호 앞에 있는 애들은 지금 밀도가 굉장히 크죠? 3 이 정도 가까이 되니까 얘네들은 일단 기체가 아니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고, 여기서 A만 주변에서 A만 기체의 밀도를 가지고 있네. 이 말은 A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단원자 기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체, 수소나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은 각각 2개씩 같은 원소가 2개씩 같은 원자가 2개씩 달라붙어 가지고 기체를 이루는데, 기체 분자를 이루는데 반해서 우리 단원자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은 뭐밖에 없다. 비활성 기체밖에 없다. 그죠? 활성이 없기 때문에 단원자로서 기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변 원소들이 다 기체가 아닐 때 기체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단원자 기체밖에. 왜? 이게 2덩이씩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 하나씩 분자를 이루는 게, 그쵸? 혼자서 분자를 이루는 게 훨씬 가벼우니까 기체가 되게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단원자 기체밖에 없고, 우리가 단원자 기체가 될 수 있는 건 비활성 기체밖에 없으니까 주변에서 혼자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 A는 비활성 기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9번 정답 기억 디귿 맞아서 3번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담으로 덧붙이자고 하면 원소 A는 원자번호 36번이면서 18쪽 비활성 기체인 크립톤이고요. 사실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되니까 우리가 주기율표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만 각각 이제 원자 번호하고 이름, 족, 주기 이런 것들만 기억하도록 하고요. 20번 이후로는 사실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30번 볼게요. 그림은 학생들이 그린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 다는 산소, 그리고 라는 산소 이온이죠. O 플러스 이온의 전자 배치이다. 자, 가나 다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쓰는 대로 보는 것을 냈어요. 그림 봅시다. 가부터 보면 가는 어때? EP 오비탈에 여기가 비어있네, 아예. 근데 나머지는 2개씩 꽉 차 있는 거 봐서 지금 뭘 무시한 거야? 우리 낮은 순서대로 1개씩 2개만 해서 훈, 파라 그랬죠. 그래서 낮은 순서대로 1개씩. 근데 지금 전자가 1개씩 들어가 있는데 EP 오비탈에 하나가 비어있죠. 오비탈 하나가. 따라서 1개씩 들어간 게 아니다. 가는 훈트 규칙에 위배되는 거네. 다음 나 볼게요. 나도 1S, 2S 가득 차 있고 2P 차 있는데 2P는 일단 한 군데 비어 있어. 일단 훈트도 위배되고, 지금 전자 그리고 옆에 오비탈을 보면 같은 스피너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 자기양자수도 위배돼서 나는 훈트 규칙에 위배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자기양자수가 같은 게 2개 들어가는 것도 훈트 규칙 위배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를 보시면 다는 얘는 그냥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네. 낮은 순서대로 채웠고 1개씩 채운 다음에 2개 하나 더 채워서 2개만 채워줬다. 쌍훈파 전부 잘 지켜줬으니까 다는 바닥 상태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라를 보니까 라는 어때? 여기서 하나를 떼줬네. 그죠? 원래대로라면 어디서 떼줘야 돼? 전자가 2개 있는 오비탈에서 하나를 떼줘야 되는데 저 홀전자를 떼줬죠? 그럼 라도 우리가 훈트 규칙에 위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1개씩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2개가 차 있으니까.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파울리에 베타올리에 위배되는 전자 배치는 2가지다. 1가지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 2개만이 파울리 베타올리라며. 즉 2개 이상 들어있는 데가 없으니까 기억은 틀립니다. 다음 니은. 다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 그쵸? 다는 바닥 상태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다. 얘기했어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다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산소와 라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산소 플러스의 에너지 차이는 산소의 제1이온 에너지가 같다 했는데, 라 같은 경우는 훈트 규칙에 위배되고 있죠. 그래서 라도 만약에 산소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였으면은 제1이온 에너지가 같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디귿도 틀리게 됩니다. 그럼 30번에 맞는 거 니은밖에 없죠. 네, 정답
2번 되겠습니다.